네, 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나왔던 뉴스와 공시 내용부터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가 코리아 센터를 1대 0.3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큐 스튜디오가 450억 원 규모의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LNF가 인프라 감축 법원의 최대 수혜라며 업종 최선호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강 M&T가 부유식 해상 풍력을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는 해상풍력 관련된 주네요. 상강 M&T 유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보고서 내용이죠? 예, 유진투자증권이 상강 M&T에 대해서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해서 선점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제 종종 리포트를 내는데요. 해당 리포트가 그러니까 꼭 특정 종목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에 대한 해당 리포트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상강 M&T 하면은 좀 약간 낯선 분들 계시고 또 심지어 그 제품도 낯설 텐데요. 해상 풍력에서 이제 하부 구조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부 구조물이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방파제에서 파도가 너무 넘실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약간의 큰 이쑤시개 모양의 이제 콘크리트 모양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상강 M&T의 이제 하부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 하부 구조물이 이제는 방파제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대규모로 이제 석유 추출할 때 그때도 이제 고정적인 자리에서 석유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강 M&T가 이제 시설물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풍력 발전에 필요합니다. 풍력 발전에 이제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그것과 터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풍력 발전이 역시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하부 구조물이 필요한데 여기에 상강 M&T 제품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강 M&T 역시 풍력 발전의 수혜주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상강 M&T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696억 원이고 영업이익 204억 원인데 원래 이제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가 냈던 추정치보다 대폭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업이익은 604% 급증했는데요. 결국 이런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 이제 기인한 것이냐? 상강 M&T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있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모두 에너지 자립, 에너지 독립에 대한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 비롯한 EU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는다, 중단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에너지를 갖다가 자립할 수 있는 게 가장 손쉬운 게 사실은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왜냐면 원자력 발전은 이제 좋긴 하지만은 건설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태양광 발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풍력 발전은 바다만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바다에서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강 M&T의 이제 하부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2분기에 아주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더 좋은 실적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영투자증권은 이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왔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였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2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점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강 M&T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뭔가 영세하지 않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제조업 반열에 들어섰다. 영업이익률이 10%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강 M&T를 갖다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 주가랑 오늘 주가는 모르겠지만 향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난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강 M&T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올 하반기 내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강 M&T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LNF입니다. IRA라고 하죠. 인프라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로 예상된다 이런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IRA라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 아마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한 것으로 이제 뉴스가 전해졌죠. 상원을 갖다 어렵게 통과를 하고
상원은 이제 가부 동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갖고 있기 때문에 가부 동수에서 캐스팅 보트를 이제 부통령이 결정하면서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하원은 이제 원래 민주당이 다수 당이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통과했습니다. 그 IRA의 이제 핵심 사안은 미국에다가 이제 그 배터리랑 주요 광물에 대한 공장을 짓는다면 세액 공제를 이제 300억 달러까지 이제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 기업에다 300억 달러 가져갈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총액이 이제 300억 달러, 약 40조 원쯤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장을 갖다가 지을 것 같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LNF가 있는데, 대신증권은 여기에 주목을 해서 대신증권이 이제 IRA의 최대 수혜주로 LNF를 갖다 지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업종 최선호주로 이제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LNF는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이제 주목했던 그 사안은 이제 테슬라 수혜주라고 분류됐던 것이죠. 테슬라에 이제 직접 납품한 것은 아니고 양극재를 직접 납품하진 않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을 합니다. IBK 증권은 테슬라 납품하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는 이제 계속 그 뉴스로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자사 제품에 대한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이제 원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고, 원가가 상승할지라도 고객들이 그걸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와 브랜드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고, 그 실제로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IBK 증권은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이 그만큼 이런 점에서 중요한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이제 3분기에 이제 출하량이 이제 대폭 증가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전체적인 이제 그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에 이제 그 LNF의 PER을 15.4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 15.4로 추정했던 것은 내년에 이제 LNF의 전체적인 이제 그 생산 규모가 24만 톤입니다. 근데 이제 26년이 되면은 28만에서 30만 톤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는 이 방송에 서두에 말씀드린 IRA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LNF는 이미 미국에 있는 현지 회사랑 손을 잡고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30만 톤이 이제 거의 최소 규모로 보여지고, 미국 투자까지 덧붙인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그 매출은 고스란히 그 주가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26년, 27년까지도 충분히 이제 그 LNF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24년에 LNF의 PER이 15.4인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PER이 22.1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쟁사 대비 PER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역시 이제 LNF를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매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낮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LNF를 갖다가 대신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모두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LNF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IRA 법안 수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시대에 열리는 데는 양극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재를 대신할 수 있는 배터리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어도 27년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진이단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A와 그리고 테슬라, LN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